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스쿨 살자비를 1995년도에 개설해서 28년 동안 다이어트를 지도해온 다이어트 전문가 인간조각가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살이 찌는 체질 아니면 살이 찌는 유전 이런 것이 있다고 봅니까? 제가 1995년도에 다이어트를 지도하기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지금보다 고도비만자들이 적었어요. 해가 갈수록 점점 고도비만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지도하기 훨씬 이전, 그러니까 1980년대 이때는 진짜 그렇게 고도비만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70년대 없다시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유전이고 다이어트 이렇게 살이 찌는 체질, 이렇게 다이어트 이렇게 살이 찌는 게 유전이고 마른 것이 유전이고 체질이 있고 이렇다면은 그 비율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60년대 고도비만자가 10%다 그러면 지금도 10%여야 되잖아요. 아니면 마른 사람들이 50%였다 그러면 지금도 50%여야 되잖아요. 근데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살이 찌는 체질도 물론 영향이 있죠. 그 유전적인 거나 체질적으로 조금은 관련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살이 찌는 체질도 없고 살이 찌는 유전적인 것도 없다. 다만 살이 찌는 생활이 있을 뿐이다 라고 저는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른 사람들, 살 한번 쪄보는 게 소원이라는 사람들, 삐쩍 마른 사람들 저한테 오면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한약을 먹어도 안 찌고 뭘 해도 안 찐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평생 더 먹어 이렇게 하고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더 먹어, 조금만 더 먹어, 응?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식탐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살이 찌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려면은 정신적으로는 식탐을 키워주고 육체적으로는 흡수력을 높여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마른 사람들, 지금은 이제 지도하지 않고 있는데 이전에는 살이 찌고 싶은 사람들, 국민약골 이런 사람들 저한테 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어트를 시키는 거예요. 절식.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 일주일간 저녁 식사 반 공기만 먹어. 내지는 또 주말에 3일 동안 굶어. 아니면 덴마크 다이어트 계란만 먹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항상 더 먹어를 평생 이렇게 얘기 듣고 살아왔는데 조금 먹어. 오늘은 먹지 마. 아니면 요거만 먹어. 이러니까는 처음에는 그거 쉽게 생각해요. 마른 사람들이. 좀 안 먹는 거 아니에요. 배에 지방이 없어가지고요. 한 일주일 동안만 반 공기씩 먹여놓으면 허리가 휘어져가지고 오늘만 편하게 먹고 싶어서 식탐이 막 자라요. 그래도 안 돼. 그만 먹어. 적게 먹어. 이렇게 하면은 식탐이 한참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폭식이라고 하는 거죠. 터질 때가 와요. 그때 설탕이 들어있는 간식거리. 마른 사람들이 간식을 별로 안 먹거든요. 찾아 먹질 않아요. 누가 주면 억지로 먹지. 뿌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먹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마음대로 먹어 하면서 눈에 보이게끔. 그럼 지네들이 먹게끔. 그렇게 하면 정신적으로는 식탐이 자랐고 육체적으로는 흡수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살이 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 번 반복해야 돼요. 한 번에 안 쪄요. 그렇게 하고 살 빼려는 그룹들은 식탐이 자라져 있어요. 벌써 주변에서 계속 적게 먹어야 돼 막 해가지고 다 머릿속으로 알고 있다고요. 적게 먹어야 되는 거. 근데 참다가 보면 터져서 폭식이 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물론 당장 체중만 떨어뜨리려면 적게 먹는 게 좋겠죠. 근데 멀리 내다봐야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속을 비우고 수분 빼고 이거 말고 진짜로 살이 빠지고 나중에 안 찌게 하려면은 마른 사람의 생활 습관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체질이고 무슨 유전적인 거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살이 찌는 생활을 하고 있는 거. 간식 찾아 먹고 식탐이 막 자라나서 언제든지 폭식할 수 있고, 아니면 또 조합도 보면 그 마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좀 까다로운 게 아니고 그냥 이 조합이 보면 살이 찌는 조합으로 먹어요. 그러니까 제 전편에서 얘기했지만은 영양소를 분리하면 살이 안 찌거든요. 근데 살찌는 그룹들이 보면 분리하지 않아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설탕까지 들어가 있는 거. 이걸 즐기거든요. 그래서 그 생활, 살이 찌는 생활을 바꿔줘 가는 게 우선 식탐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꾸 더 먹게 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보면 막 폭식하다 온 사람들한테 자, 이제 더 먹어 하면 자기 자신은 폭식할 때 진짜로 많이 먹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적게 먹으려고, 절식하려고 막 노력했을 때 그 양을 자기의 양으로 착각해요. 나 원래 적게 먹었는데. 아니, 그건 노력했던 거죠, 그건. 진짜로 먹을 땐, 폭식할 때는 정말 많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더 먹어. 아이, 괜찮아, 더 먹어. 살이 안 찌는 조합으로 더 먹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분리식단이 진짜로 살이 안 찌거든요. 그런데 탄수화물을 배제한 저탄고지를 했거나 아니면 무슨 닭가슴살을 먹고 왔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분리를 하더라도 탄수화물이 들어가면 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그 식단이 안 되고 점점 어려운 식단, 그 다음 식단, 나중에는 특별 식단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꾸,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 다이어트를 안 하고 고도비만이 됐는데 살 한번 정말 빼고 그 일반적인 무슨 뭐 특대용 뭐 2X 라지 이런 거 말고 그냥 뭐 5 사이즈, 66 사이즈 이런 거 입고 싶어요 해서 그 옷을 입었을 때 그 사람들은 굉장히 막 즐거워하거든요. 자신감도 막 회복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살 빼기도 너무 쉬워요. 분리식단하고 좀 뭐 조금만 진도 한 식단 한 3가지만 바꾸면 다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저탄고지, 그러니까 탄수화물 안 먹는 거 하다가 오거나 아니면 그 이제 닭가슴살만 먹고 버티다 온 거나 아니면 아주 그냥 조금씩 먹고 오다가 온 사람이거나 무염식 하다 온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 다른 사람들 다 탄수화물 먹고 배 터지게 먹고 빠진다면 나도 그렇게 해줘. 그 탄수화물을 배제하다 온 사람들이 탄수화물 먹으면 체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적게 먹던 사람들이 많이 먹으면 체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들어가서 나가는 데가 바로 시간이 지금 먹은 게 바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 7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먹고 소화시키고 장으로 가고 돌아가지고 화장실 가는 게 바로 빠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동안 안 먹고 했던 거를 집어넣는다? 그럼 뱃속에 양이 차 있잖아요. 화장실 갈 때까지, 대변으로 나갈 때까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특히 조급해해요. 막 이렇게 체중이 조금이라도 늘면 막 그냥 막 늘었다 그러고 이게 막 조급해요. 빨리 빠지길 원해요. 근데 반대로 체중이 많이 나가고 그런 사람들은 그 다이어트 경험도 별로 없고 이러면 진짜 잘 빠지거든요. 분리식단으로도 막 일주일에 뭐 4kg, 뭐 3kg 막 빠져나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즐거워할 수밖에 없죠. 근데 탄수화물 배제하다가 온 사람들이 탄수화물 먹을 때 체중이 안 늘어나는 것만 즐겨라 라고 얘기하는데도 조급해해요. 막 빨리 빠지기를 원해요. 근데 그 사람은 벌써 탄수화물을 배제한 식단을 오래 해가지고 뺄 수 있는 데까지 빼서 온 거거든요. 더 이상 안 빠지는 상태. 더 빠지면 나한테 찾아오겠어요? 안 빠지니까 온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쉽게 빠지지 않는다. 탄수화물을 배제하다 온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식단으로 가야 된다. 미리 얘기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조급해해요. 그러니까 그 저탄고지를 내가 28년 전에 만들었을 때도 그
그것만큼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책 낼 때도 그건 빼고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방송국에서 덜커덕하고 내버렸으니까 너도 나도 지금 다이어트를 한다는 사람들이 한 50% 이상은 탄수화물 배제하는 식단을 하거나 했거나 할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살이 찌는 생활. 그러니까 그 저탄고지 했다 말았다면 살찌는 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요. 만약에 70kg였어요. 저탄고지 해가지고 20kg를 뺐어요. 근데 탄수화물을 내내 안 먹고 살아가면 돼요. 근데 그럴 수 없거든요. 탄수화물을 먹어요. 막 쪄요. 놀래요. 또 다시 저탄고지예요. 그러면 다시 70kg에서 50kg를 만들었었지만 다시 한 10kg 늘어났다가 다시 또 저탄고지 하면 50kg까지 안 가요. 한 58 요런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다음 못 견디고 다시 또 탄수화물 먹으면 또 막 금방 68, 67 막 넘어가요. 다시 또 저탄고지 하면 이제 60kg도 안 내려가요. 그러면 점점 나중에는 80kg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살이 찌는 생활이에요. 그게 바로. 반대로 마른 사람들 자꾸 더 먹어서 1, 2kg 늘어나는 거 이거 갖고 말고 굶겼다 먹였다 해야지 살이 찌는 생활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는 물론 유전적인 경향도 있을 거고 영향도 받을 거고 체질도 약간의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게 살이 찌는 생활, 살이 안 찌는 생활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음식 문화가 바뀌어가지고 살이 찌는 생활로 바뀌고 있어요. 옛날에는 먹거리가 간식 먹거리도 없어요. 그냥 저번에 탄수화물 먹고 옛날 우리나라 조상들이 삐쩍 말랐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옛날에는 밥을 고봉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밥그릇, 이게 공기 요만한 게 아니고 이런 그릇에다가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렇게 밥 먹고 지방, 단백질 하나도 없는 그 풀떼기만 있는 거, 그걸 먹고, 그래 간식으로 그냥 옥수수나 감자나 이런 거 주면 또 먹고, 잔칫날 돼야지 지방, 단백질 섭취하고, 잔칫날 1년에 몇 번이나 되겠어요. 그랬기 때문에 마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 먹거리가 문화가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특히 그 우유로 만든 제품들, 치즈, 버터, 이런 것들까지 막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체가 굵어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체질이나 유전적인 거 약간은 작용했죠. 그보다는 훨씬 더 큰 게 생활이 바뀐 거예요. 먹거리 문화가 바뀌고 생활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러니까 옛날에 무슨 활동들을 많이 해가지고, 하체가 굵었고, 가만히 앉아있어서 다리가 가늘었다 그러는데, 요즘 반대로 가만히 앉아있어가지고 다리가 굵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애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아니에요. 그 먹거리 문화가 바뀌면서 하체가 굵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어도 그 먹거리, 그런 거 안 먹는 사람은 다리 가늘고요. 그 다음에 막 많이 움직이는 사람들,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런 거 많이 먹으면 굵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결론은 살을 빼고 싶은 사람은 마른 사람의 식습관, 생활습관, 입맛으로 바꿔가는 게 그게 정답이에요. 또 살 찌고 싶은 사람들은 반대로 살 찌는 사람들의 생활습관으로 바꿔가는 게 정답이고요. 그래서 살이 찌는 체질이고 유전적인 거고 없고, 살이 찌는 생활, 살이 안 찌는 생활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자, 다음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해가지고 분류를 한번 해볼 테니까요.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한번 다음 영상도 한번 기대해 주세요. 자,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 기대해 주세요. 인간조각가입니다.